저희가 스몰 브랜드 관점에서는 말씀하신 부분들, 자기의 이야기로 시작된 브랜드가 힘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결론 내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흔하게 본 건 아닌데, 소위 말하는 빅 브랜드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스타벅스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빅 브랜드로 생각하는 브랜드들도 아기 시절이 있었고 이게 성장해 오면서 네. 브랜딩이 되어 가는 건데, 그런 거 말고 기업에서 그냥 뭐 제2 사업으로 아니면 뭐 돈을 딱 투여해서 또 이렇게 기획된 브랜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되게 대자본의 힘을 빌어서. 예예예. 이런 브랜드들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건 당연한 아, 그래요? 거죠. 예. 네네네. 오히려 네. 더 많은 전문가와 네네. 그 축적된 자기 아. 방향이 자기 그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 아까 말씀드렸던 건 네. 제가 스몰 브랜드로 한정했던 이유는 대부분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이 음.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음. 분들이 많았고 네.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음.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표현 능력이 없어서 어려워하니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더 음. 정리를 깔끔하게 해 음. 드리는 편이었다. 네. 그리고 신규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네. 것들을 잘 손대지 않는 네. 이유는 그분들의 아직 누적된 음. 현실의 결과물이 없어서 음. 혹시라도 너무 지나친 음. 과대한 포장으로 가는 것을 저는 경계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할 때 업력을 꼭 따진다라는 거죠. 네. 아, 네. 네, 이해되셨죠? 이해됐습니다. 네. 네. 잘 피해 가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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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몰 브랜드라고 하면 음 비용이 싼가요? 비용이 항상 가장 계륵이죠. 네. 네. 왜냐하면 사실 맨 처음에는 제가 비용을 얘기하면 "간판까지 다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음. 간판을 만들어 네. 드리는 건 간판의 디자인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간판은 간판이 하는 겁니다. 네. 업체가 네. 그쵸.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이해시키는 게 아직도 여전히 아. 시장에서 어려운 음. 어렵죠. 음. 설마 디자인만 하는데 이렇게 네.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 이제 상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음. 소상공인 분들이다 음. 보니까 비용에 대한 걸 가장 두려워하시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절충하는 일이 항상 제일 네. 어렵죠.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오래 업력을 유지하다 보면 컨셉을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분들이 주 고객이어도 결국 그게 쌓여서 이제 소위 말하는 큰 클라이언트들이 일을 네. 올 때도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네네네. 부분은 어떠세요? 그런 거 같은 경우 인제 네. 뭐 아주 큰 고객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안산시청 일을 하나 또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예, 인제 안산시청에서 왔던 일은 내용이 뭐냐면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가게를 이용할 때 네. 뭐 이렇게 환영을 사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 집은 혹시 우리를 가면 홀대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아예 시 차원에서 음. 와도 된다는 어떤 표식을 이렇게 음. 문에다가 걸고 싶은 음. 거죠. 이른바 인증 현판. 네. 그래서 저희한테 "인증 현판을 만들어 주는데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 인증 현판은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예. 이건 결국은 사람들의 의식을 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하나의 상징일 뿐인데 음. 이 사업이 어떤 의미인가와 음. 그다음에 이 사업이 뭘로 불려지게 해서 음. 사람들이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얘가 성장할까?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른바 이걸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네, 담당자분한테. 그래서 이 사업을 현판에 그냥 뭐 착한 가게 이렇게 붙여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이런 의미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하나의 핵심을 만들고 그게 이른바 네이밍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될 거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거고 그 시각적 표현의 나중에 최종 결과물은 그냥 현판일 거로 나올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요 결과물만 얘기하시면 이 앞단의 이야기를 빼놓은 채 저희한테 디자인을 해 오라고 하시면 저는 이 일은 안 해요. 다른 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앞단에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건가? 이 세 가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저희와 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이번 하반기 동안 진행했어요. 네네. 장애인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셨고요. 일단 첫 음. 번째.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인트로에 그런 이야기를 썼거든요. 뭐 커피 마셔서 카페에서 친구랑 수다 떨고 머리 길니까 미장원 가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당연한 행동인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굉장히 눈치를 봐야 하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 표시를 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편견 없는 장애인을 위한 가게 아니다. 모두를 위한 가게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과랑도 이제 저희가 얘기하면서 정의 자체를 장애인을 위한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자. 장애, 비장애, 편견 없이 모두가 오는 가게. 예, 이런 마음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네이밍이 오소 가게, 이리 오소, 이리 와라. 이런 의미로 오소 가게라고 정의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업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한 적이 없어서 그분들이 낭낭은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일로 받았는데 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소 가게가 많아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지난주에 첫 현판식을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의미 있었고 되게 뜻깊었거든요. 네. 질문이랑 또 약간 빗나갔나요? 네, 아니에요. 좋은 네. 사례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스몰 브랜딩을 하시면서 이제 시간이 꽤 흐르셨을 거잖아요. 네.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벌써 5년 정도 그런가요? 됐어요. 그럼 고객사가 꽤 많이 있으셨을 네. 것 같은데, 좋은 브랜딩이랑 매출이랑 같이 가나요? 그거는 매출이랑 같이 가는가? 네.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브랜딩이라는 게 이름과 로고가 아니고 아까 네. 제가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미 갖고 있는 에너지의 파장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보통은 자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업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저랑 만나신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네. 외식을 기본적으로 뭐 6, 7년 다 해보셨고, 정말 바닥부터 해보셨고,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나는 요것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지킬 거야 하는 자기 원칙도 있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제가 만난 분들이 다행히.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케이스가 또 몇 개 있었죠. 초창기에는 네. 걸러내는 방법을 제가 몰랐을 때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된다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너는 그려주면 돼. 이렇게 되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정말 나중에 보면 이제 폐업이 되더라고요. 예, 저희도 저희가 만들어 드린 것들 중에서 폐업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근데 네. 그 폐업의 사례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대표님들이 보통,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일에 대한 뭔가 론이 정확하지 않은 채로 막 이렇게 잘 되는 거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나도 네. 저것처럼 해줘요. 막 이런 거. 그런 분들이 조금 기반이 없으니까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주요 고객사들이 F&B 쪽에 좀 많으신 거 맞나요? 네네.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병원. 아. 병원도, 그러니까 저는 정신과가 음. 조금 많았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역시 제 일에서 저의 코드라는 게 사람들의 감성, 아날로그, 그다음에 따뜻함 이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정신과 작업을 한 3군데 했었는데 다 너무 좋았어요. 저도 좋았고 환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면 병원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따뜻하다. 이런 느낌 받으시니까. 네. 그 외식업을 주로 하셨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것도 하셨을 건데, 그 외식업을 하는 브랜딩에 있어서의 어떤 특이점? 다른 업과의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주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브랜딩 하는 데 있어서? 외식은 사실은 시장이 너무 오픈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많이 유사한 걸 많이 하고 있고, 네. 따라 남의, 저거 잘 되네? 그러면 바로 다 카피가 가능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외식에서 사실 자기만의 차별성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료를 쓰고 이런 재료 베이스를 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 이제 원산지에 대한 것들은 이미 이제 되게 공개됐고, 우리가 특정 어디 농가에 누구 걸 쓴다, 어떤 로컬 푸드하고 뭘 맺었다라고 이제
많이들 그런 걸 또 막 찾아내시잖아요. 이야기거리를 네. 만들기 위해서. 음. 어떤 건 좀 되게 억지스러운 것까지도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과의 차별화에 너무 인제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과해지고 또 너무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도전을 받는 거죠. 잘하고 그쵸. 있는 타 업체에 의해서. 음. 그래서 자기 색깔을 유지한다는 게 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쵸. 예. 어느 쪽보다. 브랜딩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다시 돌아가서 네. 자기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요? 예. 음. 마이웨이가 이제 인정받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기술이니 이런 것들도 다 고만고만하게 다 똑같이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외식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배달 시장 막 확대되고 이러면서 외식 대표님들이 사실 돈을 더 버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서 다들 너무 힘들어 하세요. 예. 저처럼 나이가 또 있으신 분들은 다 이런 데이터 기반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그런 거 얘기 들으면 벌써 막 답하거든요. 근데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 '나는 도태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제일 심한 것이 지금 외식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강화시키는 게 사실은 살아남는 어떤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시대인 거거든요. 남을 따라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거기서 되게 많이 혼란들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네. 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건데 그래도 또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아까 고객과의 어떤 그 브랜딩에 대한 갭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 보시면 하시는 과업 범위들을 네. A부터 Z까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라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낭낭은 일을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로 이런 범위까지 이렇게 하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낭낭의 브랜딩 서비스다. 네. 이걸 좀 설명을 좀 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네. 디자인 업체라고 보시면 안 된다. 된다. 예. 저희 이 말을 꼭 시작해요. 네네. 예, 디자인 업체라고 보시면 안 된다. 네. 그러면 너랑 뭐 하는 거니? 네.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 당신이 앞으로 펼치고 싶은 그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요. 네네. 근데 그 정리라는 게 사실은 딱 4가지 문장, 4가지 표현으로 가능한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이점을 만들어주는 뭐 하는 곳이니. 예, 이른바 브랜드 설명문. 네. 지금 현재 그 박한기 대표님이라는 네. 브랜드 캔버스, 그러니까 타겟, 차별적인 속성, 네. 그래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이점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통칭하는 너희의 카테고리의 성격. 예, 이 4개를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4개에 대한 업에 대한 정확한 자기 정립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그럼 누구에게 타겟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소개할 건지에 대한 이제 시각적 형상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럼 우리가 잘한다는 거, 우리는 좋은 재료 써요. 이걸로는 지금은 해결이 안 돼. 그 좋은 재료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좋은 재료가 정말 어떤 걸 통해서 나오는 건지가 더 깊이 찾아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이밍이 나오죠. 우리 네. 고객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근데 네. 대기업들은 홍보라는 엄청난 돈을 쓰지만 그렇죠. 우리는 안 쓰기 때문에 우리의 타겟 머릿속에 있는 연상과 빨리 결합할 수 있는 연상어를 중심으로 한 직관적인 언어를 써요. 네. 그래서 저희의 언어적 정립을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이 언어적 정립이 만들어져야만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이제 가서 로고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로고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제 쉽게 하면 외식 업체 같은 경우 간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간판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장의 전면부인 매장 전면부를 이른바 파사드라고 하잖아요. 그럼 매장 전면부는 어떤 느낌이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걸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장의 분위기와 톤앤매너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러프한 원칙과 가이드를 정하죠. 그럼 그 가이드에 맞추어서 이제
메뉴판도 나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명함도 나와야 네. 되고, 안에 있는 POP도 나와야 되고, 예, 네. 그런 것들이 쭉 음. 종합적으로 나와서 음. 하나의 매장이 예쁘게 세팅이 딱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런칭에 필요한 A부터 Z이나 네. 예, 어떤 시각적인 디자인은 네. 결과이고 그 안에 깊숙한 나의 어떤 스토리가 정립이 된다. 제가 지금 이제 드릴 질문은 할 때마다 좀 그렇긴 한데 네. 우리 랑랑 브랜드 너무 좋은데 혹시 이런 이 회사도 되게 내가 좀 유심하게 보는 네. 경쟁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여러 아, 회사들이 많으니까. 근데 네. 이 회사는 또 나름의 철학과 스타일과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다. 네, 스몰 네. 브랜드 부분에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로 보셔도 되고요. 어떤 회사 음, 혹시 영감을 주는 혹시 그런 자극이나 영감을 주는 유사 회사가 있을까요? 너무 다 잘하고 네. 계셔가지고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절대 못 쫓아갈 것 같은 회사 혹시 있나요? 절대 전 못 자존심 상해서 쫓아요. 못 말씀. 아니요. 네. 그러니까 꼭 같은 꼭 동종업계여야 되나요? 상관없어요. 네. 네. 상관없어요. 네. 네, 회사라기보다는 네. 그냥 요즘에 저는 그 젊은이들의 네. 그 생각 있잖아요. 네. 그런 것,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일의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러워요. 전 너무 올드해서 자꾸만, 네. 예, 그 협업하는 어떤 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발랄하고 스마트하고 즐겁게 하는데, 저는 머리 쥐어뜯으면서 일할 때가 이게 너무 결국 많거든요. 리더이자 회사가 가야 될 어떤 방식이나 이런 과정들 네네네. 이런 게 부러운 게 많으신 거군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의 방식? 네. 그런 구성원이 좀 리더급으로 있으면 제일 좋긴 제일 하겠네요. 좋은데 그게 생각보다 네. 잘 정착이 안 되더라고요. 음. 네. 근데 그게 아직은 저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음. 반성은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야 될 텐데, 음. 라는 그런 생각은 하죠. 이게 자랑스러워서도 되고요. 눈에 밟혀서도 그렇고 미안해서도 그렇고 뭐 어떤 감정일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작업한 하나의 브랜드를 조금 이야기하고 싶다 하면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한테 어쨌거나 출발을 줬던 건 부부 그렇군요. 요리단이잖아요. 네. 네. 그 일이,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걸 제공을 해줬던 그렇죠. 게 너무 좋았었고, 음. 여전히 지금 그 대표님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뭐, 그쵸. 이렇게 손가락 네, 그렇죠, 비유하면, 그렇죠. 네, 또, 네. 예, 우리 민쿡도 네. 되게 막 성장해서 그런 모습 볼 때 되게 네. 뿌듯하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네. 신발 브랜드를 또 하나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신발 브랜드 이러면 이제 좀 큰 회사들이 생각나시겠지만, 지하철 상가에 왜 10,000원 딱 붙여 놓은 네, 그런 데를 하나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표님들이 이제 그 대표님이 신발이라고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지하철 상가에 10,000원짜리를 파시는 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뭘 원하시는 거냐 했더니 우리도 이제 좀 뭔가 번듯하고 싶다. 브랜드가 번듯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매출이 100억이에요. 네. 박리담회로 이렇게 파시면서. 그리고 지하철 요소에, 그러니까 지하철마다, 예, 한 분이 아니라 이제 대표님이 있고 그 직원분들이랑 해서 뭐 이렇게 서울 수도권 일대에 한 22개 매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른바 깔새 매장이라고 아시나요? 네, 아직 정식 계약 안 하고, 예, 그래서 깔새 매장을 한 뭐 60% 갖고 있고, 정식 매장이 오히려 더 적고, 예, 그런데 그런 형태로 이제 하고 계신 데죠. 그래가지고 너무 신발이라는 것도 접해보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너무 완전 이제 저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되게 과정이 너무 즐겁고 신박했었어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이 뭐로 나왔냐면, 네. 이제 저희가 그 브랜드 정리해줬던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정도 소개시켜드려도 네네네네. 되죠. 네. 100만족, 1년에 100만족을 판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족이라고 이름을 족발집 줬어요. 브랜드. 예. 신발인데 100만족을 멋있다.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브랜드 설명문 있는 게 아니긴 한데, 네. 이게 보니까, 네. 이게 저희가 만들어드린 그 슬로건이 We Make Actual Benefit이라고 해서 가성비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최저가 시장에서. 네. 그래서 그것을 Actual Benefit이라고 해서 자기 정의 앞으로 어디 가서 10,000원짜리 신발 팔아요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자체 디자인력과 생산력으로 고객들에게 이런 액츄얼 베네핏을 드리는 실용주의 기업이라고 신발 기업으로 이제 해서 실리를 추구하는 그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좋은 너무 슬로건이시네요. 좋아하셨어요. 가공된 효익도 많으니까. 네네네네. 예, 이 그렇군요. 문장이 되게 네. 좋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시작과 그다음에 끝을 관여되고 있는 브랜드를 설명해 주셨고요. 그 브랜드라는 게 이제 태어나고 죽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그 브랜드의 정말 오너가 인격체가 네. 오너가 되게 열심히 해도 세월의 흔적 속에 이렇게 또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작업하실 때 리브랜딩을 하는 거를 좀 더 흥미 있어 하시는지, 아니면 새롭게 만드시는 브랜드를 더 어떻게 하시는지, 각각의 혹시 차이점이 있으면 또 어떤지. 절반 이상 리브랜딩을 해왔던 하고 것 있어요.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아예 그리고 바꾸거나 아니면 네. 이름을 강화하거나 이런 형태로 아까 제가 업력이 어느 정도 쌓인 업체들을 저희 주 고객으로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 업력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방만하게 내용이 흩어져 있는 경우는 모아주고 그리고 좀 더 선명하게 해야 할 것들을 요소를 밖으로 꺼내서 하기에는 리브랜딩이 되게 좀 도전적이면서 재밌어요, 저한테. 아, 그렇군요. 네. 네. 너무 긴 시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수많은 이제 스몰러들, 표현이 그런가? 네. 이제 스타트업 스타트업이 창업을 되겠죠? 하시려는 예비 창업자들, 자영업자들 네네.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분들에게 브랜드 관련해서 뭐 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건 맞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해야 한다. 그런데 이 하고 싶은 걸 좋아해주는 사람을 찾는 게 사업이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랬을 경우에 위험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은 그냥 놀이나 취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어필하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즉 고객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 구애의 대상자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애의 대상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근데 사업은 내가 하고 싶은데 꼭 내가 만족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성립이 안 돼요. 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내가 그냥 자체 예술 아티스트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남한테 인정받는 거는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건 누군가 이걸 좋아해주는 동조자를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고객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되 그걸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이 아니라 좋아해준 사람들이 오겠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식당에서 이 순댓국 우리 집 거 다 누구 남녀노소 다 좋아요. 다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한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면 누굴 짚을까? 그걸 찾는 작업을 해드리거든요. 사업은 바로 이 대상을 정확하게 실체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으신 인사? 저요? 네네. 네, 낭낭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낭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순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